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해해야만 합니다. 게임은 이제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연준이 눈을 깜빡였고, 이는 그들이 연쇄적인 붕괴를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했음을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위기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닫는 체크메이트의 순간입니다. 저는 지금 제 화면에 지난 18시간 동안 금융기관 내부 소스들로부터 전달받은 이메일 3통을 띄워두고 있습니다. 이 3통의 이메일은 모두 2026년 1월 2일 오후 2시 17분에서 5시 43분 사이에 발송되었습니다. 연준이 24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신용 라인을 미국의 주요 상업은행 3곳에 개방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조치는 귀금속 시장의 파생 상품 노출로 인한 잠재적인 시스템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것입니다. 240억 달러의 긴급 자금, 3개의 은행, 파생 상품 노출, 그리고 귀금속 시장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건전하다고 여겨졌던 3곳의 금융기관이 연준의 달려가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폭발을 막기 위해 240억 달러를 건넸으며, 이는 일반적인 대출이 아닌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긴급 개입입니다. 이 사건이 중국의 은 수출 금지 조치가 발효된 직후인 2026년 1월 2일에 발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연준이 지난 10년 동안 귀금속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투입한 금액 중 가장 큰 240억 달러라는 규모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준이 은 시장이 무너지고 있으며 종이 파생 상품 시장이 공급 충격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은행들이 240억 달러의 구명줄 없이는 일주일도 버틸 수 없을 만큼 재앙적인 포지션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연준이 1월 2일에 24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면 실물 인도 위기가 닥칠 1월 15일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이 이메일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고 연준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수출 금지 조치를 경고했을 때 은을 보유하고 믿어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자 연준이 직접 남긴 자백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은 1월 2일 오후 6시 34분에 귀금속 거래 청산을 담당하는 지역은행의 리스크 관리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이메일은 연준의 긴급 신용 라인을 받은 세 은행 중 한 곳의 고위 임원이 약 40개의 거래 상대방에게 보낸 것입니다. 제가 이름과 특정 정보는 가렸지만 이것이 바로 그 이메일의 실제 제목입니다. 유동성 공급 알림, 연준 긴급 신용 승인, 친애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우리 기관은 오늘 1월 2일 오후 20으로 연준의 긴급 유동성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이 조치는 운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뉴욕 연방준비은행 및 이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취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원자재 파생 상품 시장의 최근 변동성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최대 삭제된 억 달러의 신용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예방적 조치일 뿐 즉각적인 지급 능력 문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귀금속 선물 및 옵션 계약에 대한 노출 집중과 높은 변동성 때문에 추가적인 유동성 버퍼가 필요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존 계약은 이행될 것이며 마진콜과 결제 의무를 충족할 능력이 강화되었다고 안심시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 복잡한 금융 용어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긴급 유동성 시설은 연준이 사용하는 언어로 너희는 지금 큰일 났으니 우리가 돈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원자재 파생 상품 시장의 최근 변동성은 은 시장이 미쳐 날뛰고 있는데 우리가 반대 포지션을 잡았다는 암호입니다. 셋째, 귀금속 노출의 집중은 그들이 은과 금의 막대한 공매도,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터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즉각적인 지급 능력 우려가 없다는 말은 기업들이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항상 괜찮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마진콜 의무를 충족한다는 말은 지금 당장 마진콜을 당하고 있으며 갚을 돈이 없어서 연준의 돈이 필요하다는 자백입니다. 이 이메일은 코맥스 시장이 개장한 지 5시간 17분 후인 오후 2시 17분에 발송되었습니다. 그 5시간 동안 이 은행을 연준의 긴급 신용 라인으로 달려가게 만든 무언가가 시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은 가격이 전일 종가 72달러에서 79달러로 갭 상승하며 시작했고 오전 11시에는 84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평균 진입가 60달러의 은을 공매도한 은행에게 84달러라는 가격은 온스당 24달러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들이 1만 계약,
즉 5천만 온스를 공매도했다면 단 하루아침에 12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거래소는 오후 2시까지 5억 달러를 입금하지 않으면 포지션을 청산하겠다고 통보했고 그들은 현금이 없어 연준에 전화를 건 것입니다. 연준은 얼마나 필요해? 라고 물었고 은행은 안전을 위해 80억에서 1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연준은 좋다. 여기 신용 라인이 있다. 이제 마진을 입금하고 절대 파산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은 1월 2일 저녁 8시 11분에 다른 소스, 즉 대형 기관 자산 관리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메일은 오후 3시 52분에 발송되었으며 연준의 신용 라인을 받은 또 다른 대형 은행에서 보낸 것입니다. 제목은 중요 업데이트, 연준 신용시설 활성화였으며 핀라 규정 4530에 따른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인민공화국의 수출 통제 시행에 따른 귀금속 시장의 전례 없는 변동성을 구체적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수출 금지 조치가 자신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현재의 은과 금, 파생상품 노출로 인해 강화된 증거금 관리가 필요했다는 말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설은 고객 서비스나 시장 조성 활동을 중단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말은 이 돈 없이는 시장을 붕괴시켰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메일은 가장 짧지만 가장 불길한 내용으로 1월 2일 밤 9시 47분에 제게 도착했습니다. 이 메일은 오후 5시 43분, 즉 시장이 마감된 후에 세 번째 은행의 CFO 사무실에서 내부 직원들에게만 발송되었습니다. 즉시 발효. 우리 기관은 연준의 재할인 창구, 디스카운트 윈도우에 신속한 기준으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메일은 고객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보낸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고객을 대면하는 커뮤니케이션은 필요하지 않다고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재할인 창구는 은행이 다른 어디에서도 자금을 구할 수 없을 때 찾는 연준의 최후 응급실입니다. 신속한 기준, expedited basis 이라는 표현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1분 1초가 급했다는 비상 상황을 의미합니다. 연방 규제기관과 조율되었다는 말은 규제 당국이 이 은행이 무너지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객에게 알리지 말라는 지시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뱅크런 대량, 예금 인출이나 패닉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메일이 발송된 오후 5시 43분은 코맥스 거래 세션이 마감된 직후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은행은 하루 종일 가격이 내려가길 기도하며 버텼지만 은 가격은 결국 9달러 상승한 8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버티지 못하고 장 마감 후 연준에 전화를 걸어 재할인 창구를 쓰겠다고 항복한 것입니다. 이제 새 은행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소스 보호를 위해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실체는 명확합니다. 뱅크A는 미국 상위 5위 안에 드는 거대 상업은행으로 수십 년간 귀금속 시장을 지배해왔습니다. 그들은 약 1만 계약, 즉 5천만 온스를 공매도했고 현재 가격 기준으로 10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그들은 연준으로부터 가장 큰 규모인 약 100억 달러를 가져갔습니다. 뱅크B는 상위 10위권 은행으로 7천 계약을 공매도하여 현재 6억 6,5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연준으로부터 90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수혈받았습니다. 뱅크C는 파생상품 청산을 전문으로 하는 지역 은행으로 고객의 포지션을 해지하느라 4천 계약을 공매도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나 결과는 참혹하여 4억 8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50억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세 은행의 공매도 포지션을 모두 합치면 약 2만 1천 계약, 무려 1억 500만 온스에 달합니다. 현재 총 손실액은 22억 달러인데 연준은 왜 그 10배가 넘는 240억 달러를 줬을까요? 연준은 단순히 현재의 손실만 메워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더 큰 손실에 대비한 버퍼를 제공한 것입니다. 만약은 가격이 90달러, 100달러, 120달러까지 간다면 버틸 수 있도록 미리 막대한 자금을 쥐어준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준이 이 짓을 영원히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은 가격이 100달러가 되면 이 은행들은 추가로 16억 8천만 달러의 손실을 더 떠안게 됩니다. 언젠가 은행들은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고 되사야만 하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그때가 숏 스퀴즈가 발생하는 시점이며 가격이 수직으로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1억 500만 온스의 강제 매수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가격은 갭을 띄우며 미친 듯이 점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월 2일의 가격이
72달러에서 84달러로 갭 상승하는 예고편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관들이 수출 금지 조치를 뒤늦게 깨닫고 매수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은행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은행들이 실제로 21,000 계약을 커버하기 시작하면 1월 2일의 상승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준은 지금 불가능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새 은행을 파산하게 둘 수 없습니다. 만약 뱅크 A가 무너지면 거래 상대방인 50개 기관이 함께 무너집니다. 그 50개 기관은 또 다른 500개 기관과 연결되어 있어 결국 2008년과 같은 금융 시스템의 완전한 동결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싫더라도 은행을 지원하고 신용 라인을 제공하고 파산을 막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연준도 영원히 그들을 구해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240억, 다음 주 500억, 2월에는 0억이 필요할 것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지면 정치적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며 심지어 연준조차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식료품을 사기도 힘든데 투기 실패 은행에 이 0억 달러를 쏟아붓는다면 정치적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연준은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선언하며 밧줄을 끊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종이 시장은 붕괴하고 코맥스는 금고가 비어 불가항력 force measure를 선언하며 현금으로 강제 정산할 것입니다. 실물은 가격은 80달러나 100달러가 아니라 마지막 절박한 매수자가 부르는 300달러, 500달러로 재평가될 것입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나요? 6개월 전에 연준이 파생 상품 때문에 240억 달러를 푼다고 했으면 믿으셨겠습니까? 중국이 실제로 4억 온스의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딜러들이 120달러를 부를 때 코맥스 가격이 70달러에 머물 것이라는 기형적인 상황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제가 종이 시장 붕괴 후 실물은이 300달러에서 500달러 간다고 말하는 것은 투기가 아니라 궤적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30일에서 60일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한 저의 구체적인 예측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 1월 3일, 10일 은행들은 연준 돈으로 급한 불을 끄고 가격은 80, 90달러 박스권에서 안정되는 척할 것입니다. 이 신용 라인은 비공개이므로 언론은 침묵할 것이고 대중은 위기가 지나갔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둘째 주 1월 10일, 17일 무언가 부러집니다. 은행이 너무 급하게 숏 커버링을 하거나 실물 인출 요구가 빗발칠 것입니다. 1월 말 1월 25일, 31일 우리는 완전한 위기 모드에 진입하여 가격은 110, 130달러, 코맥스 재고는 3천만 온스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은행들이 연준에 더 달라고 애원하지만 연준은 240억이면 충분하다. 이제 청산하고 나가라며 거절할 것입니다. 2월이 되면 뱅크런과 같은 대규모 숏 커버링이 발생하며 은 가격은 150달러, 200달러로 치솟을 것입니다. 코맥스 금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거래소는 결국 불가항력 force majure를 선언하며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종이 시장은 휴지 조각이 되고 오직 실물은 시장만이 유일한 현실로 남게 됩니다. 그때의 실물 가격은 80달러가 아닙니다. 300달러, 400달러, 어쩌면 500달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실물 은을 가지고 계신다면 절대 80달러나 100달러에 팔지 말고 꽉 쥐고 계십시오. 연준이 240억 달러를 찍어냈다는 것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매도 금지 신호입니다. 이것은 공포에 질려 팔라는 신호가 아니라 생명줄처럼 더 단단히 붙잡으라는 신호입니다. 아직 실물이 없다면 120달러의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구하는 것이 나중에 500달러를 부르는 것보다는 쌉니다. 연준의 총알이 다 떨어지고 나면 당신이 가진 종이 돈으로는 은을 단 1g도 살 수 없게 됩니다. SLB나 선물 계약 같은 종이 은을 가진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실물로 바꾸십시오. 실물 가격이 300달러일 때 당신의 종이 계약이 85달러에 강제 정산당하면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은이 아니라 은행의 약속일 뿐이며 그 약속은 곧 깨질 운명입니다. 저는 1월 2일에 연준이 새 은행에 240억 달러를 줬다는 이메일 증거를 제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머가 아닙니다. 연준이 스스로 은 시장 위기를 인정하고 개입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구제금융은 영원할 수 없고 음악은 멈추며 이 조작된 게임은 반드시 끝납니다. 이메일과 시장의 궤적을 볼 때 그 최후의 순간은 앞으로 60일에서 90일 안에 닥칠 것입니다. 연준은 고작 4주에서 8주 정도의 시간을 돈으로 샀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 시간이 다하면 1억 500만 운스의 숏 포지션이 터지며 은 가격은 역사상 본 적 없는 폭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거래일이 아니라 엔드게임입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실물 은만이 이 무너지는 시스템에서 유일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